여보, 케이짱 데스. 일단은 되게 약간 좀 산뜻한 스튜디오 느낌의 약간 그런 곳에서 좀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10월 8일이고요. 새벽 2시 8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리에이터 데뷔한 지 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필 제가 또 공포 여러분들 기대를 꺾을 수가 없으므로 공포 이제 대본을 쓰다가 이제 감독님께 빨리 영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단 여러분들께서 제가 왜 갑자기 스튜디오를 계약을 했는지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정이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왜 갑자기 스튜디오를 계약하시게 된 거죠? 사실은 제가 이사를 가려고 준비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3년 전 그때쯤에. 그때 제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맨날 심사에 떨어졌어요. 제가 가고 싶은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면 꼭 제가 1번 회사랑 붙던가, 그러니까 개인이랑 회사랑 붙으니까 당연히 집주인은 회사 쪽이 더 안전하고 더 길게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떨어뜨리겠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흐지부지 되다가 계속 어떻게 이 집에 놀러 앉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황 장애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약간 텐션이 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텐션이 약간 다운된 상태에다가 무기력증까지 저한테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마음이 허하고 제가 뭐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뭐 노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바깥은 더 못 나가게 돼가지고 이 사람 많은 곳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는 건 맨날 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물건들이 점점 집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물건이 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쇼핑 중독이 딱 그거야. 사면은 와! 그리고 또 물건을 안 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쌓여가고, 그다음에 옷 정리를 한다고 옷은 다 이렇게 빼놨는데 이거를 하루 만에 정리하니까 안 되는 거야. 물론 정리를 하려고 시도도 한 적도 있어.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날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짐은 쌓이는데 무기력증이 오니까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집이 계속 더러워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집인데 집은 점점 좁아지고 짐은 점점 많아지고 치우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분이 더 다운되는 거예요. 일단 공간이 깨끗하기만 해도 지키는 기분이 프레시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뭐 옛날엔 진짜 3일 밤낮 해가지고 막 청소 깨끗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럴 만한 레벨이 지나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할 열정이 나에게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정리하다가 말고 막 이렇게 계속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통장은 통장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참고 지낼 수밖에 없는 나날들이 계속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것도 K짱 채널에 있어요. 눈을 딱 뜨자마자 나 부동산에 전화해야지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네, 집 좀 알아봐주세요. 사실은 막 이렇게 항상 뭔가 넓은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요 몇 달간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런 이 집을 빨리 더 넓은 집에 가고 싶다는, 빚을 내서라도 이 넓은 집에 가고 싶다는, 더 깨끗한 집에 가고 싶다는 이 로망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캐주가 좀 뛰놀 수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 근데 돈은 없는데 그냥 계속 그런 꿈들 막, 그래서 막 인테리어 소품들 막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다가 그냥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물건을 또 너무 빨리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제가 스튜디오를 구하게 됐죠. 따단! 제가 스튜디오를 구할 때 원하는 조건은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집에서 가까울 것,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일 것.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실 계약이 가능한 집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용 느낌의 집일 경우에는 방이 2개 이상일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야증은 7만원에서 8만원 그 사이일 것. 요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뭐 거기서 막 살고 막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사 갈 때 제가 살 집은 한 무조건 2층 이상의 집이어야 돼요라고 했어요. 뭐 여자만 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제가 뭐 거주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층수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런 조건이었는데, 부동산 예전에 제가 소개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2분이 있었는데 그 2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한 분은 막 20몇만 원짜리 막 보내주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저는 이 정도의 가격선을 원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또 그냥 쳐냈어. 그리고 한 분은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분이랑 계속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은 보내주신 게 처음에 스튜디오용 집을 보여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사실 제가 유튜브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가정집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스튜디오용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이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보고 아니 도배는 안 해주시나요? 그랬더니 예,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인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저 그럼 그냥 가정용 집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빨리 바꿨죠. 아니 뭐 굳이 스튜디오 필요 있어 맞잖아요. 빛만 잘 들어오고 뭐 내가 이렇게 뭐 떠들 수 있는 공간이면 되지. 지붕 있고. 그래갖고 이제 가정용 이제 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두 번째 조건 중에서 사무실 계약이 가능한 집을 알아봐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그냥 가정용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그러니까 사무실용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지금 현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계약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사무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뭐 일본에서 뭐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업 비자를 낼 때 또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일본 되게 복잡해. 사업 비자 받을 때 뭐 컴퓨터가 두 대에 뭐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근데 복잡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언젠가는 제가 항상 패션 쪽을 꿈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패션 브랜드를 내는 게 꿈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자라고 해서 사무실이 가능한 집을 얻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용이 가능한 곳을 원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계약한 스튜디오는 현재 제가 계약했을 때는 개인으로 계약을 했지만 나중에 법인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로 바꿀 수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심사에 떨어졌다 막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심사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네가 이 집을 살면서 이 야증을 네가 낼 수 있어? 그런 능력이 돼? 약간 이런 거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사를 봐요. 집 없는 자의 서름인 거죠. 집주인에게 선택되지 않으셨습니다. 따단. 일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저같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 앞, 뒤 사진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험증도 앞, 뒤 사진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월급 받는 회사에 관련된 서류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회사가 맞는지 세금을 제대로 내는 회사가 맞는지 이제 그런 회사에 관련된 서류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통장 입출금 내역 그러니까 월급 돈을 네가 얼마 받냐 아니면 뭐 월급 그런 얼마를 받는지 그런 거에 관한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 일을 그만둬도 네가 이 야증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이니, 네가 정말 세금을 내는 아이니, 아니면 네가 지금 뭐 월급을 네가 야증을 받고도 네가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월급을 받니, 뭐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비자가 얼마 남았는지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도 이제 보는 것 중 하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 조건이 안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을 20만 엔을 받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30만 엔짜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집을 등록하기 전에 심사가 붙길 뭐 기도해주세요. 뭐 붙겠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스튜디오 정도는 자신이 있었어요. 조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심사가 너무 빨리 통과된 거야. 그래가지고 홈쇼핑처럼 약간 지금 거의 뭐 완판 완료 전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한다고 해요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정신없이 휘뚜루마뚜루 막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스튜디오를 보기 전날에 다른 일본인이 그 집을 봤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인데 내가 붙으면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히 나는 외국인이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본에는 여러분 여기서 시키킹 레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시키킹이란 보증금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일본에만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건데 호주에 살 때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는 레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킹이 뭐냐, 이 집을 나에게 빌려줘서 너무 고마워 라면서 이 집주인에게 예의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못 받아요.
집주인한테 주는 돈이야. 고맙다고 그냥. 근데 이제 일본은 웬만한 좀 괜찮은 집들은 시키킹, 레이킹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물건마다 뭐 시키킹만 있는 집도 있고 뭐 시키킹이 없는 대신 레이킹만 있는 집도 있고 뭐 그 아예 둘 다 없는 집도 있는데 이런 집은 거의 대부분 막 괜찮은 집은 별로 없어. 그래서 웬만큼 괜찮은 집은 시키킹, 레이킹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키킹, 레이킹은 얼마 정도 해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대부분 야증이에요. 야증이 한 달분씩을 내던가 시키킹, 레이킹 한 달분 아니면 뭐 이거 다 물건마다 들려. 뭐 시키킹은 2달분인데 레이킹은 한 달분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시키킹은 2달인데 레이킹이 없다던가 아니면 시키킹은 한 달분인데 레이킹이 2달분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는 건물 물건마다 다 달라요. 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갈 이 스튜디오는 시키킹과 레이킹이 없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거기다가 방이 2개였어요. 거기다가 채광도 좋았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1층에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초기 비용이 너무나도 안 든다고 생각을 들어서 그 초기 비용, 시키킹, 레이킹이 없어.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했던 거야. 그래서 딱 집에 갔는데 어머나 집도 굉장히 또 넓고 괜찮아. 그 영상 보시면 와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완전 괜찮대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 수납장도 있어. 완전 프로페스. 오마이갓. 너무 좋다. 근데 지금 막 단점들만 보이기 시작해. 큰일 났다. 사실 제가 사는 집을 구했을 때면은 절대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할 뭐 출근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오래 있을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초기 비용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좀 급하게 그리고 막 일본이랑 심사가 붙을 거다. 그리고 막 여기 계약 너 심사 통과됐는데 계약할 거야 어떡할 거야 막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막 드드드드 하다가 계약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금 집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저희 집이 1층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 같은 거는 이렇게 난간이 좀 있고 이렇게 뭔가 발코니가 있고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지상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1층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가는 집은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 집이 거의 똑같은 느낌. 그리고 그 샤시가 다 구멍 뚫린 샤시이기 때문에 밖에서 완전히 저를 잘 볼 수 있다는 점. 채광이 좋은 이유는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창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뭐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약간 발코니에 뭔가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 집주인이 쌓아놔가지고 옆집이랑 원래 다 뚫려 있는 데였더만 보니까 오늘 플라스틱도 쌓여있고 이상한 구멍도 있었는데 내가 첫날은 그걸 못 봤어. 처음 그 집을 본 날. 그리고 내가 이 집을 물건을 딱 하나 보고 이걸 계약해버린 거야. 다른 거 안 봤어요. 그리고 시키킹, 레이킹이 이 정도 조건이면 사실 좋게도 좋았어. 왜?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따로따로야. 방이 2개인데 우리 집이랑 또 가깝고 사무실 계약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너무 좋았는데 1층이라는 단점 하나 빼면은 솔직히 다 괜찮아요. 방음이 너무 안 돼 이 집이. 그리고 이 심사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집주인 마음, 가진 자의 마음이랄까? 외국인은 안 받을 거야. 이런 데도 많았고 한국인 안 받아. 중국인 안 받을 거야. 동남아 계열 안 받아. 이런 집주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K장에 뭐 약간 여러 가지 영상들 여기 카드 걸어놓을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집이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막 이런 집도 있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2군데인가 3군데는 제가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안 된 데가 아예 심사도 보지 못한 한국인이야 안 돼. 그런 데도 있었어. 아예 집도 못 봤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전에 물론 뭐 한국인을 싫어하는 뭐 집주인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은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그때 이제 너무나 큰 쓰나미, 너무나 큰 지진이 너무 나서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다 자기 나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야증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원래 풀옵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뭐 에어컨을 떼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텔레비를 떼간다든지 뭐를 떼간다든지 이렇게 떼가지고 도망간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나라로 도망가면 이 일본 집주인이 어떻게 찾을 거야? 맞잖아요.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 어떻게 찾을 거야?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을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게 조금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 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원하는 집을 못 들어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치사하지면 어떡해요. 맞죠? 중요한 팁.
집을 들어갔을 때 계약을 딱 끝냈다. 사진을 찍으세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약간 뭔가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벽지가 벗겨졌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여기가 좀 이상하거나 조금 이런 걸 다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찍었다 뭐 증명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핸드폰으로 하던가 뭐 그런 게 있어야겠죠. 무조건 다 찍어 놓으셔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그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키킹을 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보증금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본은 그게 있어요. 클리닝 다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비. 오케이, 내가 살았으니까 청소비 줄게. 이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집을 2년 동안 살았으면 2년 동안 이 집이 노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집주인도 봐주는 건 있어요. 하지만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벽지를 살짝 긁었어. 뭐 이런 벽지는 대리석이 아니고 종이 벽지다 보니까 이렇게 때도 많이 타고 뭐 살짝 이렇게 뭐 묻거나 이러면은 다 물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부터 이런 게 묻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것도 나중에는 네가 그랬지.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하는 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딱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들어가면은 이 지금 내가 들어간 집의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보이는 게 있으면 올리세요. 찍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이제 제가 오늘 가가지고 모든 군데군데 조금이라도 문제 난 거 다 봤더니 유리에 금가 있고 에어컨 뚜껑 닫히지도 않고 미닫이 문이다 보니까 이게 벽에 탕 닫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데가 좀 긁힌 게 있더라고. 그런 거 다 찍어놨지. 동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캠코더로 다 찍어놓고 막 다 찍어놨어. 증거 영상으로. 그래서 막 캠코더로는 막 몇 월 며칠 지금 사체 심화 촬영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찍어놨어요. 그건 증거 영상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라시아마세 하지만 나갈 때는 잠깐 네가 한 거지. 契約日の時僕見たんですけど割れてなかったんです。 이거 봐. 되게 막 땅에 조그만 기스까지 해가지고 그 돈 다 물어달라 그래요. 그럼 어떡해? 내가 시키킨 보증금 맡긴 것보다 돈을 더 내고 나올 수도 있어. 이 전 집이 그랬어. 우리 언니가 혼자 몇 년 동안 살다가 제가 중간에 들어가긴 했지만 언니가 거기 집에 산 게 거의 5년 넘게 그 집에 살았단 말이야. 그럼 5년만큼 집이 노후했겠지? 벽지 뭐 때로 들었을 거고 언니 집 화장실 문이 조금 부서져 있었어요. 그거 다 물어주니까 30만 원 달라는 거야. 이거 바닥도 다 뜯어내야 되고 벽체도 다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니네 나 돈 이렇게 되나? 그랬다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 30만 원? 집이 한 5조짜리 집이 로프트 진짜 그렇게 콕 땄지만한 이 방만한 집이었는데 30만 원 달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억울한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엄청 많이 싸우고 나왔는데 결국은 돈을 줬어요. 조금 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증거사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사진 촬영 꼭 하세요. 그리고 초기 비용에 들 때는 시키킹 들고요, 레이킹 들고 그다음에 화재보험 그런 걸 들어요. 그래서 그런 화재비용 보험료라든지 저같이 외국인은 또 외국인 보증회사를 껴야 돼요. 왜냐면 나를 누가 보증해줄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보증회사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복비라고 하죠. 복비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할 때 긴급 연락처가 필요한데 저는 토모미를 적었어요. 일본인 친구를 적는 게 좋아. 그래야 내가 돈 띵가먹고 가도 이제 얘한테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인 일본에 사는 너를 누가 보증해줄 거야. 뭐 복잡해요. 그래갖고 돈이 여러 가지 들기 때문에 시키킹 레이킹만 없어도 초기 비용이 정말 많이 줄어요. 근데 이제 시키킹 레이킹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았어? 정신 차리니까 결혼했어. 약간 이런 느낌처럼. 정신 차리니까 열쇠가 나한테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열쇠를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열쇠 하나 잃어버리면 막 15,000원, 2만원 달라고 막 이래. 그러니까 열쇠를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대부분 아이키도 하나 줘요. 아이키가 뭐냐면 이제 따로 그 복사키 그거 하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원본 그 키를 좀 집에 두고 복사키 주는 걸로 이런 걸로 좀 갖고 다니시던가 잃어버려도 돈 크게 안 물게 약간 항상 키를 잘 보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내가 사는 집을 구하는
구하는 거면 여러분들께 드릴 팁이 되게 많아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따로 찍어드릴게요. 근데 저는 지금 스튜디오를 구한 거고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는 집보다는 그렇게 조건을 많이 따지지 않았고 정말 물건 한 개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분도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막 이래가지고 사실 더 좋은 조건의 집이 없나요? 집이 물건이 더 없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시키킹 레이킹이 없이 이 조건에는 사실 이 근방에선 없는 걸로 나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이 조건에 이런 시키킹 레이킹 없는 그게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들어간 건 있는데 촬영을 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미쳐버리겠다는 게 그게 가장 커요. 근데 1층 아니면 너무 좋아 사실. 나쁘지 않아요. 토머미도 막 아리에나 언니 시키킹 레이킹이 없는데 사진 속 그 집이에요. 언니 말로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일본인도 인정한 집이었어. 조건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거용보다는 사무용으로 계약하는 집이 조금 더 가격이 나가요, 여러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법이 그래요. 이거 봐.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영상이 되게 길게 찍었네요. 어쨌든 그 다음 영상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거나 일본에 혹시 오실 예정인 분들 아니면 뭐 이사를 하실 예정인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찍을 때 꼼꼼하게 읽어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를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토모미도 온다고 하니까 일본인과 한국인이 들려드리는 외국인과 일본인과 들려드리는 이제 그런 정말 정확한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스튜디오를 계약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네요. 근데 불안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되게 여러 밤이 왔다 갔다 해. 괜히 계약했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구독자도 안 늘고 이러면서 고민이 많고 막. 근데 일단 어떡해요. 일은 저질렀으니까 닥치면 하게 돼 있다고. 저는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제 선택에 후회 없이 후회를 하더라도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 멋지게 책임을 지면서 여러분들께 더욱 높은 퀄리티와 그리고 다채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던 패션이라던가 뭐 만들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화질, 더 좋은 밝은 조명으로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좀 널리 퍼뜨려주세요.